미나상 konnichiwa. 안녕하세요. 이선옥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바로 비법 천수 알려드릴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에서 JLPT, 즉 일본어 능력 시험은 총 4가지 커다란 영역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문자 어휘, 두 번째는 문법, 세 번째는 독해, 네 번째는 청해였었는데요. 자, 이 중에 우리는 순서대로 첫 번째 문자 어휘에 관련된 비법 전수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구체적으로 드릴 설명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 지식 중 문자 어휘에 관련된 비법 전수이고요. 실은 문자 어휘 열심히 외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열심히 외운 단어를 어떠한 형태로 물어보는지 질문의 형식이 바로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질문의 형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구체적인 질문, 즉 문제를 한번 접해보고 이런 질문에 있어서는 이렇게 대응해 갑시다 라는 방법론을 여러분들께 비법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한자 읽기가 되겠습니다. 제시되어 있는 한자를 히라가나로 옳게 읽은 것을 골라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1, 즉 질문의 패턴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 몬다이지, 문제 1, 그리고 밑줄 친 단어가 나올 테고요. 밑줄 노 고토바와의 단어는 히라가나 대 도 가키마스까? 히라가나로 어떻게 씁니까? 1, 2, 3, 4 から一番いいものを1つ選んでください라고 했네요. 자, 1, 2, 3, 4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문제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마다 덴샤데 이키마스, 전차로 갈 겁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앞에 밑줄 친 단어의 뜻은 공항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자 읽기 문제 패턴에서 실은 문장 전체를 읽고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밑줄 그어져 있는 한자를 히라가나로만 제대로 읽은 것을 골라내면 되는데 간혹 똑같은 한자이지만 2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선 이런 뜻으로 쓰이고 저 문장 안에선 저런 뜻으로 쓰이고 때문에 발음도 서로 다른 하나의 한자가 실은 일본어에는 꽤 여러 개가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자,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시간에 많이 쫓기지 않는다. 시간에 쫓기는 편은 아니네, 여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풀었던 문제들, 즉 문항의 전체적인 문장도 한번 눈으로 훑어보시고 해석해 보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공항,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냥 공항이라는 액면 그대로의 발음을 잡아내시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렇게 장음이 들어가는 단어일 경우에 구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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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눈으로 스펠링을 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장음을 이렇게 강조해서 오버해서 발음을 해도 잘 구별이 되지 않는 법인데요. 자,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한자의 음독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N5에 있는 한자 특강을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설명이 굉장히 쉬우실 거고요. 혹시 안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스톱하시고 N5의 무료 강좌인 한자 특강을 잠깐 듣고 오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어의 한자에는 반드시 훈독과 음독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음독으로 읽어야 되는 상황의 단어인데요. 이때 한국어의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들이 꽤 있습니다. 뭐 생, 혹은 행,
지금처럼 공, 그 다음에 항들이죠. 자, 이렇게 이응 받침은 어감이 뭔가 딱 끊어지는 그런 느낌의 받침 발음이 아니라 여운이 남죠. 공. 네네. 이렇게 자, 흘러가는 여운이 남는 발음 때문에 일본어의 음독에 있어서는 장음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아주 매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항이라는 단어가 구, 고인지 구, 거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린다면 왜요? 장음을 시험에서 자주 내거든요. 자, 반드시 헷갈리는 시점이 오실 텐데 이때 한국어로 이응 받침이었다라고 하면 공항, 공항, 둘 다 앞뒤 다 장음이겠거니 라고 하면서 정답을 2번과 4번으로 좁혀가시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에 구, 고인데요. 자, 지금부터 각각 한자 하나씩 살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한자는요, 텅텅 비었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공자입니다. 자, 우리 공책사죠.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책을 공책이라고 하고요. 자, 공란을 메꾸세요라고 할 때 비어있는 란을 메꾸세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비어있다라는 뜻인데요. 자, 비어있다가 바로 그렇죠. 훈독이 될 거고 공이 바로 음독이 될 텐데 이때 한국어에서 푸른 창공을 날다라고 할 때 창공 뭘까요? 하늘이죠. 하늘은 뭔가가 텅텅 비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어에선 이 한자로 하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본어의 훈독은 지금부터 두 가지를 외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겠네요. 자, 훈독, 일본어의 훈독부터 가볼까요? 일단 하늘이라는 명사부터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소라, 소라. 자, 그 다음에 텅텅 비다라는 동사로 두 개의 발음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아쿠, 아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쿠, 스쿠인데요. 자, 아쿠 같은 경우는 통째로 텅 비었다라는 개념이 강하고요. 스쿠는 여유분이 남아서 그만큼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따라서 배가 고파요, 배가 비어있어요 라는 표현 아시죠? 오나카가 그렇죠, 스쿠. 오나카 스키마시다 혹은 오나카가 스이테이마스 라는 표현을 사용할 텐데요. 이때 텅 비어있다 라고 하는 경우는 보통 이 자리 비어있나요? 이 자리 비어있나요? 혹은 텅텅 비어있나요? 라는 느낌에서 이 자리가 온통, 통짜로 비어있느냐 공석이느냐 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그래서 온통, 통째로 라는 비어있다의 개념은 아쿠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인데요. 자, 공기라는 단어 기본 어휘니까 같이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자, 읽어볼까요? 구기, 구기. 네, 잘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항으로 갈 텐데 반드시 외워두세요. 항구 항자죠. 자, 옆에 물수변이 있는 거 보니까 물, 바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한자인 것 같습니다. 자, 항구는 뜻이고 항, 음독이겠죠. 일본어 버전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본어의 항구는 미나토, 미나토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개항했어요 라는 표현 역사 같은 데서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자, 개자라는 한자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단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개의 발음은 하고 이로 다시 분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발음은 가이코, 가이코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음독 단어 공, 항이기 때문에 구, 고라고 발음된 2번을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만 한국어의 이응 받침, 이응 받침인 경우에는 일본어엔 반드시 장음 처리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몬다이니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몬다이니 바로 한자 표기였었죠. 자, 한자 읽기가 지나가고 이번엔 한자로 표기했을 경우에 정확한 한자 스펠링을 고르시오 라는 느낌이 되고 한자뿐만이 아니라 가타카나 문자도 물어보게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질문의 패턴을 일단 보시는 것처럼 밑줄 노 고토바와 노 가키마스까? 밑줄의 단어는 어떻게 씁니까? 1, 2, 3, 4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라고 하고 있네요. 뒷부분은 아까랑 똑같죠? 1, 2, 3, 4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 고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この店は이 가게는夜, 밤 10시까지 10시마대 営業しています. 営業しています라고 에 장음이 있고요. 교 장음이 있네요. 자, 영업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업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애교, 애교. 자, 이때 영업, 이응받침, 비읍받침의 단어가 되겠죠. 이응받침이 장음 처리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 문항에서 살펴봤었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네요. 희한하게도 비읍받침은 한국어에 뭔가 딱 떨어지는 어감을 줍니다만 일본어에선 이 비읍받침도 여운을 남기는 장음 처리가 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영업이라고 해서 애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애교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정답을 살펴보시면 4번인데요. 자, 일단 이 업자는 여러분들이 눈에 자주 익으실 겁니다. 졸업, 그리고 혹은 수업이라고 할 때죠. 혹은 업무라고 할 때도 보셨을 텐데요. 반드시 수업, 졸업, 반드시 장음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큰 소리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비읍받침이지만 다 같이 교, 영업은 애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왕에 한자가 제시되었으니 자, 한자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업이란 단어 애교, 그리고 첫 번째 영자는 경영할 영자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할 영, 그리고 영이라는 발음 자체가 이응 받침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에라는 장음으로 소리가 났었던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으로는 이 영이라는 그 음독을 사용한 다른 어휘를 좀 외워놓으면 좋을 텐데요. 첫 번째가 경영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경영, 둘 다 역시 이응 받침이네요. 따라서 장음으로 소리가 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개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운영이라는 단어도 비슷하게 뭔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죠? 자, 운전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운동할 때 기억나시죠? 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읽어봅니다. 응애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경영할 영자가 끝났으니 우리는 업으로 갈 텐데요. 자, 업입니다. 우리 업은 뭘까요? 비즈니스죠. 내가 할 일이죠. 그래서 순 우리말로 업, 그리고 업. 자, 그래서 비읍받침인 경우에 장음 처리가 되어서 교라고 발음이 된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 가지 단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수업. 수업이라는 단어는 기본 중에 기본 단어가 되겠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교, 그리고 굉장히 빈출되고 있는 단어인데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이 주교 이런 식으로 장음에서 헷갈리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수업에서 비읍받침으로 끝이 났던 이 한자가 장음이 되니 앞에 있는 수라는 단어와 헷갈리지 않도록 장음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옆으로 넘어가면 졸업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소쯔교. 네,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업이라는 애교라는 단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바로 그렇죠. 한자 표기에 관련된 문제가 됐었습니다. 자, 이응받침 장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비읍 받침 장음된다는 사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이런 팁을 알고 계시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그 선택지를 좁혀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문맥 규정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문맥 규정 말씀드렸다시피 문맥이란 말의 흐름이고 내용의 흐름인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말이 되도록 빈칸 안에 적절한 단어를 넣으시오가 바로 문맥 규정이 되는 것이죠. 역시 어휘력 묻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의 패턴은 다음과 같은데요. 몬다이상 괄호가 있고요. 괄호니 나니오 이레마스까? 무엇을 넣을 겁니까? 무엇을 넣습니까? 단어를 고르세요 라는 뜻이죠. 1234から一番いいものを一つ選んでくださ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도어의 前には 문 앞에는 쿠르마오 자동차를 그리고 땡땡 쿠다사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지금같이 3번 몬나이상 같은 경우는 문맥의 흐름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반드시 국지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앞에서부터 완성된 문장 맨 마지막에 마침표까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고 느낌을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문 앞에 차를 세워주시오일까요? 문 앞에 차를 세우지 말아주세요 이런 느낌의 말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인 문장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해주세요가 아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나오면 좋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정답은 3번이지만 1번, 2번, 3번, 4번 공통적으로 뒷부분이 나이데로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문법 강좌는 아닙니다만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패턴 먼저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해주세요. 읽어볼까요? 테 쿠다사이 하지 마세요. 나이데 쿠다사이가 되겠죠. 자, 이때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으로 여기 앞에 들어간 동사를 알아맞추는 것인데 바로 3번에 있는 도메 나이데 쿠다사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사 기본형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도메르라고 하면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 어떠한 것이 계속 움직이는 것을 정지시키다 이거나 혹은 그것을 세우다 라는 느낌으로 정지시켜 세우다 라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도메루 자동차는 계속 굴러왔고 이것을 이 문 앞에 세우는 것은 일단 거기다 세우고 정지시키는 것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3번의 도메나이데 쿠다사이가 가장 적합한데 자, 그럼 1번, 2번, 4번은 왜 적합하지 않은지 동사 기본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메라는 뒤에 오크리가 날은 같습니다만 앞에 기메루라고 하면 결정하다, 그걸로 정하다 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문 앞에 차를 정하지 말아주세요. 좀 어색하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시메루가 있는데요. 시메루 이것은 닫다 라는 느낌을 가지는 동사죠. 닫다. 따라서 뚜껑을 닫다, 문을 닫다, 창문을 닫다. 무언가를 물리적으로 닫다라는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문 앞에는 차를 닫지 마세요 라고 하면 어색하겠죠. 오히려 차라는 단어가 없고 자, 문은 닫지 마세요 라고 그런 문장이 나왔다면 아마 도아라는 단어만 읽고 2번을 찍으셨다면 너무 성급했던 문제풀이가 됐었던 것입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 텐데요. 4번 한자 보시면서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가 아까 3번에 있었던 토메르와 같은 그칠 지자인데요. 단 발음이 바뀌어서 토메르가 아니라 야메르가 되었네요. 자, 야메르는요, 내가 계속 해오던 행동을 그만두다 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담배를 피우던 우리 아빠가 담배를 야메르라고 하면 계속 해오던 행동을 이제 그만두다, 끝내버리다 라는 느낌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떨 때 좀 한자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특히 그만두는 행동이
어떤 직업을 그만두다, 사직하다 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는 살짝 한자가 사직하다 할 때 사자를 써서 야메르로 바뀔 수도 있으니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문맥의 흐름상 적당한 자연스러운 단어를 고르는 것이 바로 3번의 문맥 이해, 문맥 규정이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볼 유의어는 말 그대로 앞에 쓰여져 있는 문장과 맞바꿔도 의미가 통하는, 의미가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가 바로 유의어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질문의 패턴은 뭔나이용,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장이 있을 거고요. 자, 밑줄노 붕입니다. 고토바가 아니라 붕, 하나의 문장이란 뜻이죠. 붕도 나이, 거의 대체적으로 오나지 이미노 붕가 아리마스, 같은 의미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치니상이온가라 이치방 이모노 히토츠란데 쿠다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고노 카메라와 도이츠세 데스, 도이츠세 데스라고 했는데요. 자, 도이츠제라는 이 한자를 세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자, 이 한자 제조하다 할 때 제자가 되겠죠. 아, 이거는 일본제야, 이거 한국제야, 메이드 인 어디라는 느낌을 나타내는 한자가 되겠고, 이 제자의 한 발음이 바로 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갑니다. 세, 도이츠세, 니혼세, 일본제란 뜻이죠. 자, 그럼 이 카메라는 독일제라면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생산돼서 그 나라의 국적의 브랜드를 가지는 것을 바로 그 나라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의 단어를 골라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바로 그쵸, 2번이 되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노 카메라와 도이츠대 독일에서 그곳에서 쯔끄르 만들다, 쯔끄라레르 만들어지다 라는 수동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완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동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 나오고요. 자, 첫 번째 1번 우라레테이마스라고 했는데요. 자, 동사의 기본형은 우루였습니다. 우루 무슨 뜻이죠? 팔다죠. 자, 따라서 방금 전에 있었던 문장 코노 카메라와 도이츠데 우라레테이마스라고 한다면 이 카메라는 독일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 팔릴 수도 있으나 일본제가 독일에서 팔릴 수도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쯔꾸루 만들다, 쯔꾸라레르 만들어지다, 독일에서 만들어지다 의미가 맞고요. 자, 세 번째 코노 카메라와 도이츠데 카우 사다인데요. 가와레르 사지고 있다, 구매되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인 거죠. 아무리 다른 국적의 나라여도 독일에서 구입되어지고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3번도 적합하지, 유의어로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고, 자, 맨 마지막에 코노 카메라와 도이츠데 미르 보다죠. 미라레테 이마스 보여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보여진 것만으로 독일제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골라내시는 같은 상황, 같은 의미의 문장을 골라내는 그런 퀴즈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맨 마지막 용법으로 갈 차례입니다. 자, N4를 일본어 능력 시험의 첫 관문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N5를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N5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5문제가 되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다이고 즈기노 코토바노 츠카이카타で 무슨 뜻일까요? 다음 단어의 츠카이카타 하면 사용 방법이 되겠죠. 다음 단어의 사용 방법으로 이치방 이모노
1, 2, 3, 4から1つ選んでくださ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使い方, 사용 방법, 즉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 문장을 고르세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스가 여기 없었죠. 즈기 하면 다음이라는 단어니까요. 자, 첫 번째 제시 단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켄가쿠라고 나와 있는데요. 켄가쿠, 견학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견학이라는 단어 기왕에 나왔으니 한자 어렵지 않습니다. 한자로 같이 좀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켄가쿠, 켄가쿠. 자, 견학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봤더니 볼 견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울 학자가 들어있죠. 즉, 교실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을 견학이라고 하죠. 그런 행위를 켄가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직접 가서 보고 배운 내용의 문장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정답은 2번인데요. 클래스노 미나또, 우리 반 학급 모두와 고조, 바로 이 단어를 아셨으면 쉽게 고르셨을 텐데요. 공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한국어로 발음했을 때 이응 받침이죠. 자, 그 다음에 장이라는 한자는 조금 복잡합니다만 제가 쓰는 동안 여러분들은 캐치하실 것이, 자, 그렇죠. 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장 역시 이응 받침으로 끝이 나고 있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장이라는 단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조 둘 다 장음으로 읽히고 있다라는 사실도 여기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노 미나또 고조 겐가쿠 시마시다. 공장을 견학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문장이 지금 현재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되는 문장이 되는 것이죠. 자, 나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토모다치도 오모시로이 에가오,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겐가쿠 시마시다. 견학했습니다. 물론 볼 수는 있지만 배우는, 습득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영화 보기. 취미죠. 자,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도서관이 때, 도서관에 가서 책을 겐가쿠 시마시다. 책을 구경했어요. 책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라는 의미는 좋겠습니다만 견학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이나 혹은 남의 말로는 알 수 없어서 직접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워오는 것들을 견학이라고 하죠.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 3번도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4번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샤초와 교노 카이기니 오늘 회의에 겐가쿠 시마생, 견학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이죠. 회의에 견학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역시 4번도 적합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언어 지식, 즉 문자어휘 파트 총 5개의 파트로 나뉘고 있고 다양한 패턴으로 여러분들의 어휘 실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질문에 맞는 대응 방법으로 공부 방법도 정하시는 게 아주 효과적일 것 같네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